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과연 사이버불링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이버 학교폭력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 및 욕설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은 학교를 벗어난 후에도 인스타그램, 에스크 등 SNS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친구들로부터 욕설, 조롱과 같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피해 학생은 위축된 마음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사이버불링의 대표적인 예로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집단 따돌림, 대화방을 나갔음에도 다시 초대하여 괴롭힘을 지속하는 카톡 감옥, 에스크 계정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상황에서 선뜻 용기 내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녀가 불면증, 우울함, 식욕부진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적인 피해의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사실을 적시하느냐, 의견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A가 물건을 훔쳐서 B에게 0,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A는 인상이 좋지 않아서 꼭 범죄자처럼 생겼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익명인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 혹은 사실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사이버불링은 보통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은 해당하나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아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프로필에 신상 정보를 게시한 경우, 유명인이어서 누구나 신상을 아는 경우, 여러 가지 정황상 아이디를 특정인과 연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혹시 가해자 신상을 알아야 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상대의 아이디만을 알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수사당국인 경찰에서 알아내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일일이 조사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물론 최대 수위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을 게재하여 모욕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불링을 신고하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며 피해자는 추후 가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벌금 혹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성 성립 여부와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변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지켜보기만 하였다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친구가 욕을 할 때 이에 동조하지 말고 친구를 말려야 한다는 등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이 평소에도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불링과 같은 학교폭력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조치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무료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